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수 트레이닝 수업에서 어깨에 관련돼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어깨를 재활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어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해부학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부학이나 기능 해부학이 수업이 있었다면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깨의 손상에 관련된 관점에서 해부학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깨의 움직임, 어깨라고 하는 관절은 glenohumeral joint, 그죠? GH 조인트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GH 조인트에서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깨를 움직일 때 이 GH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의 움직임을 위해서 acromioclavicular, AC joint, sternoclavicular, SC joint, 그리고 scapular-thoracic joint, ST joint, 이 네 개의 조인트를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걸 어깨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H, AC, SC, ST 이러한 관절들이 정말 기가 막힌 neuromuscular control, 그 근신경계의 조절로 인해서 이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 몸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CNS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GH가 움직일 때 AC, SC, ST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의 움직임, GH의 움직임의 효율이 떨어지죠. 물론 GH의 움직임이 AC, SC, ST에 다 관련이 있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GH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요. AC가 조금 덜 움직이고요. SC는 거의 안 움직이고요. ST는 이 GH 움직임에 따라서 휴머러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스케플라가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스케플라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GH의 움직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요. 위크니스가 발생한다거나 스패즘, 통증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고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깨에 손상이 발생하고 나서 이것의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프로그노시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관절과 근육들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 어깨 손상이 오래가는 또는 전혀 다른 어깨의 손상이 또는 통증이 또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깨의 관절을 움직인다라는 게 여러 관절의 복합적인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근육들의 근신경계의 기가 막힌 조절로 인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깨 관절에 통증이나 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통증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 GH가 아닌 다른 관절의 움직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어깨의 통증과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깨의 관절에 대해서 손상학적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나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분명히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배우셨을 텐데. 자, 클래비클이 있고 아크로미언이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정도로 해서 클래비클을 쭉 미디얼 쪽에서 만져서 천천히 촉진해서 레러얼로 가보세요. 그러면 클래비클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다시 뼈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아크로미언 프로세스예요. 아크로미언 프로세스와 클래비클의 레러얼 헤드를 붙여주고 있는 게 아크로미오 클래비클 리가먼트. 그쵸? 요 사이를 여러분들이 촉진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X자로 만들어서 이 양쪽 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촉진이 되시죠?
혹시 보드를 타다 꽉 넘어졌다 옆으로 또는 어깨를 다쳤다 어깨에 뭐 인대 문제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AC 조인트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클래비클의 레터럴 핸들을 촉진해 보세요. 그 레터럴 헤드를 아래로 살짝 눌러보고 뒤로 살짝 밀어봐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물론 이걸 남의 걸 촉진하면 좋은데 저희 상황상 이 AC 조인트를 다친 사람들은요 이 관절에 유격이 생겨요. 렉서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AC 조인트 스프레인이 있었다 또는 다쳤을 때 여기를 촉진하고 이렇게 클래비클을 밀어봤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그럼 리거먼트를 밀었을 때 하는 스페셜 테스트가 되니까 아프면 최소 그레이드 1, 렉서리가 있으면 그레이드 2, 엔필이 없이 쭉쭉 밀리면 그레이드 3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AC 스프레이는 이렇게 그레이드 3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그레이드라기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4, 5, 6단계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친 형태에 따라서. 왜요? 요거예요. 코라코클라비클라 리가먼트. 코라코클라비클라 리가먼트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클라비클을 연결해 줍니다. 뭐 트래피조이드 코노이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나누진 않을게요. 요 수업에서는. 자, 요것 또한 클래비클과 우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잡아주면서 AC 조인트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면서 스캐플라가 회전하면서 이 거리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요렇게 인대가 붙어 있고요. 또 있어요. 인대 참 많아요.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 요거 희한한 인대입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얼 프로세스를 연결해 주는데 잠깐만 알고 보니 아크로미얼 프로세스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는 같은 스캐플라에 그냥 연결돼서 튀어나온 뼈예요. 같은 뼈와 같은 뼈를 연결해주면 리가먼트네요. 참 묘하다. 그쵸? 왜 그럴까요? 자, 요렇게 아크로미얼 클라비클라 리가먼트 아래쪽으로 코라코 클라비클라 그죠? 있는데 서버크루먼 벌사를 살짝 눌러주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관절, 이 조직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버크루먼 벌사를 눌러주고 이 아래쪽에 수프라스페투스가 지나갑니다. 델토이드 벌사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벌사는 뭐예요? 여기 또 있네. 서버크루먼 벌사. 벌사라는 건 활액낭. 쉽게 얘기해서 나이키 에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 에어가 그 플라스틱 안에 고무 안에 에어를 공기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만들어 주죠. 벌사는 에어가 아닌 플루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키 에어가 아닌 나이키 워터, 나이키 플루이드, 물주머니여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 염증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공간이 여기가 염증이 생기니까 벌사가 부어버리겠죠. 공간이 좁아지죠. 어깨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각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서버크루먼 벌사도 그리고 이쪽에 트랜스버스 벌사 그 트랜스버스 이 리가먼트 있잖아요. 휴머럴 리가먼트. 이 아래쪽에 또 벌사도 있죠. 이렇게 쿠션을 해주는 게 부으면 공간이 좁아지고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그거를 벌사이티스라고 합니다. 벌사의 인플라메이션 아이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삥삥 돌리다 보면 어깨에서 또는 이제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 또는 lateral flexion 그다음 아니면 abduction, adduction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어깨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자리에 손을 대고요, 살짝 손을 대요. 세게 대면은 안 빠지니까 살짝 손을 대고 어깨를 이렇게 살짝 공 던지듯이 쓱쓱 돌려보는데 내 어깨 앞쪽 내 손가락 밑에서 딱딱 소리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바이셉스 롱 헤드 텐던이요. 이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가먼트가 찢어졌거나 느슨하거나 이 바이셉털 그루브가 greater lesser tuberosity 사이에 공간이 협소해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촉진해 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내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군가 어깨 소리가 난다 할 때 이렇게 손을 대고 가볍게 돌려서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이게 바이셉털 서브룩세이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리가 나는 원인을 찾아온대요.
소리가 나는 원인이라기보다 소리가 나는 조직. 원인은 transverse humeral ligament 또는 그루브 문제 또는 복합적인 문제. 정확하게 할 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조인 캡슐이에요. 글래노휴머럴 조인트를 이렇게 강력하게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대인지 관절낭인지 articular capsule 이것들을 glenohumeral ligament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superior, middle, inferior 이렇게 glenohumeral ligament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공을 딱 하킹을 딱 하게 되면 휴머러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위로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회전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위로 쓱 올라오죠. 왜? 얘가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가 앞쪽을 막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던지거나 배구처럼 공을 많이 때리는 사람들은요, 워낙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이 GH 리거먼트가 조금 헐거워집니다. 물론 다친 사람은 더 문제가 되겠죠. 자, 헐거워지면 이렇게 오버헤드 매듭을 할 때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방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오버헤드 스포츠를 할 때 팔을 많이 꺾는다거나 또는 이제 배드민턴 할 때 몸이 안 가고 팔이 뒤로 가면서 과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전방으로 뼈가 빠지거나 아니면 빠졌다 들어가는 subluxation, dislocation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GH ligament 그리고 물론 안에 있는 glenoid labrum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시브한 소프티슈 조직, 커넥티브 조직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모양과 디자인으로 쿠션도 있고 꽉 잡아주는 애도 있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패시브하게 잘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직들이 있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의학에서요, 근육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깨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supraspinatus, infraspinatus, teres minor, 그 다음에 teres major는 이쪽에 있겠지. rotator cuff에 속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subscapularis. subscapularis는 상당히 넓게 조직되어 있고요. supraspinatus는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 supraspinatus fascia가 생각보다 좁아요. 촉질 하려면 이 위에 이제 트래피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피저스를 살짝 밀어내는 듯이 촉질할 수 있어요.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스캐플라의 스파인의 인피리어에 있는데 그래서 스파인의 수피리어에 있어서 superior spinatus 그래서 supraspinatus고요. 스파인의 inferior에 있어서 inferior spinatus 그래서 infraspinatus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델토이드도 이렇게 덮고 있고요. 트래피저스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떻게 보면 어깨에 있어서 좀 딥에 속하는 머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요. 딥 머슬이기 때문에 파워보다는 안정성의 그 값어치가 더 높고요. 슈퍼피셜, 겉에 있는 머슬은 안정성보다는 파워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럼 그것뿐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캡슐러 리거먼트가 삥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꼬다리 뭐죠? 이게 롱헤드 바이셉스 텐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지금 뼈 파인 거 보이죠? 그레이를, 러셀, 튜버스리 그리고 사이에 들어가는 바이시피터 그루브. 그리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달려 있어요? 레이브런.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브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휴머러스가 쉽게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 리거먼트가 고정해주는 역할, 그 두 가지가 패시브한 형태로 어깨를 안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터 커프와 또 다른 어깨의 머슬들이 어깨를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프라스마투스는 살짝 앞으로 가서 붙네. 그렇죠? lateral, anterolateral에 가서 붙는 supraspinatus. 자, 이 공간을 뭐라고 하죠? subacromial space가
좁아지면 어깨를 올리면 여기 좁아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를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깨 충돌 증후군. 이쪽에서 통증이 발생해요. 물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종류가 좀 더 있습니다. 저희 이 수업에서는 서브어크로멀 임핀지먼트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마토스 여기서 당겨주니까 휴머러스가 external rotation 되겠네요. teres minor도 external rotation, subscapularis는 당겨주면 internal rotation 일어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테이터 커프, 한국말로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의 주된 기능은 뭐다? 회전이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로테이터 커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숄더의 석션이다.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어깨를 어디로 움직이건 간에 로테이터 커프는 계속 수축을 합니다. 이센트릭 컨센트릭을 조절하면서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이 휴머러스 헤드가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계속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떠한 어깨 움직임을 해도 계속 텐션을 주는 걸 로테이터 커프. 글레노이드 캐비티에서 석션을 해주는 걸 로테이터 커프. 석션 커프예요. 계속 빨아들입니다. 어깨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도 물론 테레스 메이저도 있어요. 안정을 기여해주는 근육들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석션 커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석션의 기능이 떨어지죠. 휴머러스 헤드가 움직일 때 글레노이드 캐비티와 거리가 들쭉날쭉해지죠. 불안정성, 인스터빌리티가 발생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깨의 통증이나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고 어깨 움직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게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이에요. 석션 커프. 그쵸? 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래서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 이 로테이터 커프의 strength, 또 유연성, 그리고 neuromuscular control, 근신경계의 ability,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깨를 재활시킬 때, 그러면 로테이터 커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 천천히 조절하면서 포지션 센스 등 이 프로퍼세티브한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운동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단순히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닌 거야. 안정성이 더 중요해. 이거 강해봐야, 응? 아무리 강해봐야 얘네가 훨씬 더 강해. 왜요? 근육은 정말 단순합니다. 크면 강하고 작으면 약해요. 강화를 시키려면 큰 근육,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작은 근육들, 그리고 근신경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작정 근육을 모두 강화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테이터 커프를 떠나서요, 조금 더 큰 근육들을 보겠습니다. 겉에 트래피지어스가 정말 크게 있죠. 트래피지어스가 지금 뭐라? 어디로 들어가요? 악시피럴에 붙어서 cervical, thoracic spine 전체를 쫙 덮네요. 그죠? T11까지 쫙 덮어져요. 잠깐, 이거 뭐야? 이거 힘줘주면 어떻게 돼요? thoracic spine이 바로 쓰고 고개가 살짝 익스텐션 될 때도 도와주겠네요. 사실 이 트래피지어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세가 안 좋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다. 그리고 거북목, 목 앞으로 쭉 빠져 있다. 와 상당히 관련이 큰 근육입니다. 트래피지어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 통증 대상자들에서 재활을 시킬 때 여기에서 가장 파워 있으면서 큰 근육은 트래피지어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대상자들에게 트래피지어스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퍼도
upper trapezius,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속에 근육 정말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 기능 당연히 살려줘야 돼요. 요게 trapezius. 어디에 붙어있죠? 스캐플라와 스파이나 토라식의 악시피럴에. 또 뭐가 있어요? 야, 요거 스캐플라 스파인인데 델토이드가 있네요. 델토이드 tuberosity of humerus에 가서 붙어있겠죠? 자, 근데 델토이드와 트래피저스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lateral flexion, 이거 shoulder raise라고 하냐? lateral raise라고 하죠. 운동하는 것. 예. lateral raise 하게 되면 우리가 쑥 middle trapezius도 쑥 upper trapezius 쓰면서 델토이드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델토이드와 트래피저스는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를 어느 정도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깨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로테이터 커프가 더 좋고요. serratus anterior가 있네요. serratus anterior는 스캐플라의 앞쪽에 붙어서 쭉 나와서 붙어주네요. 그쵸? 자, serratus anterior를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serratus anterior 영어로 한국말로 serratus anterior 맞죠? 맞아요. 뭐 정거근이라고도 하고 뭐 앞톱니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해부학적 용어는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분명히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적으로 트레이닝 쪽으로 더 공부하려고 할 때 한국말만으로 안 돼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고요. 영어로 공부하기 시작해도 타임이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전문가로 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serratus anterior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갈비뼈에 붙어 있어서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rhomboid minor major가 minor major가 eccentric contraction으로 싹 오면서 스캐플라가 protraction, retraction, 그쵸? 또는 뭐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levator scapula, upper trapezius 덮여 있는 자 스캐플라를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retraction 할 때 살짝 들어오겠네요. 이것들이 또 서비컬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목에 문제가 있을 때 어깨와 되게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정말 단순해요. 목에 들어가는 근육들의 뼈가 어깨 쪽 뼈와 연결된다는 거. 그쵸? 이 근육들의 기능을 살려줘야지 목의 기능도 살려주는데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트라이셉스는 우리가 휴머러스에도 스캐플라에도 같이 붙여서 꽉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요게 이제 겉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 하나 더 있네요. 앞쪽입니다. 우리 자존심 갑바 아니에요? 갑바 팩토럴리스 메이저입니다. 갑바가 이렇게 크게 쫙 붙어있는데 갑바가 갑자기 뭘로 변해요? 델토이드로. 그러면서 upper trapezius가 있고요. 그리고 sternocleidomastoid 이렇게 목의 근육들이 클레비클과 sternum의 메니브리움과 연결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델토이드가 델토 tuberos에 들어가고요. brachioradialis가 그리고 brachioradialis가 아니요. 이 바이셉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이셉스가 long head, short head, coracoprocess, labrum, superior 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겉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가 뭐 푸시업을 한다거나 벤치프레스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한다거나 바이셉스 컬하는 근육들을 쓰이겠죠. 그리고 얘를 사시미를 싹 뜯어내면 코라코프로세스에서 팩토러스 마이너가 이렇게 갈비뼈 2, 3, 4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나와 있고요. 코라코 브레키알리스가 또 코라코 프로세스의 lateral head 쪽에 들어가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기준으로 스캐플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능동적으로 잡아주는 애가 팩토러스 마이너와 코라코이드 브레키알리스. 그래서 스캐플라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검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팩토러스 마이너, 코라코이드 브레키알리스 그리고 매뉴얼 테라피 한다 해도 들어가야 되는 근육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깨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능적으로, 세부적으로, 손상학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부학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고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